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일요일마다 극심한 회의감이 든다고 했죠. 한 번은 앞반 애들, 한 번은 뒷반 애들. 아주 그냥 쌍으로 그냥. 네. 오늘은 예. 야, 휴지보이.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진짜 만약에, 선생님 내일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극심한 회의감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심한 회의감에 이 업계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내일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산행을 하다가 이렇게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싫어서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고요. 자, 우리는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을 예측하고자 지금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평균을 예측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모평균을 예측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모평균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평균, 모 집단이 있겠죠. 자, 이 모 집단의 평균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모평균이라고 한다고요. 모평균을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했죠? M 또는 EX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분산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모분산은 뭘로 표현한다 했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VX도 맞고요. 모표준 편차는요? 시그마겠죠? 시그마 X도 맞고요. 일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참으로 시끄럽네요. 자, 여기서 뽑아요. 뽑은 집단을 뭐라고 합니까?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자, 표본에도 뭐가 존재하죠? 네, 표본의 평균이 존재합니다. 표본 평균. 뭐라고 부르죠? X바요. X바는 너무 저렴하죠? 발음이. X바라고 부르고요. 자, 이 표본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표본 분산이 존재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라지 S의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자, 표본 표준 편차가 존재합니다. S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 표본을 하나만 뽑아서는 표본 평균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표본 평균들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표본을 다 뽑는데요. 표본을 뽑을 때 원칙이 있는데 임의 추출이라는 원칙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복원 추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개의 변수가 있는 모집단에서 2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총 나올 수 있는 표본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100개. 왜? 처음에 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뽑기 때문에 100개의 표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0개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나온 모든 표본들, 자, 이 표본 또 표본 그리고 또 표본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이 있겠죠. 이 모든 표본들에서 모든 표본들
각각이죠. 표본들 각각의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한 거예요. 다 구해서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가 나온다고요? 표본 평균들, X바들의 평균을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모평균이 나오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해봤죠? 두 개 해서 표본 평균 구하고 두 개 뽑고 표본 평균 구하고 표본 평균 구하고 표본 평균 구해서 그것들의 평균들의 또 평균을 구해봤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원래 모평균과 동일한 평균을 갖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뽑은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어떤 분산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n이 뭐죠? 크기 좋아요. 크기. 자,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수, 그것을 우리는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를 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n개 뽑았다. 크기가 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뽑은 표본은 지난번에도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포가 되는 걸 확인을 해봤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뽑고 조금 더 많이 뽑고 조금 더 많이 뽑으면 실제로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가고 해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점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즉 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이 이 X바의 평균이 얼마이고 M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분산이 요거기 때문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이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표본들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 뽑지만 이론적으로 다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표본 하나를 뽑아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표본만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모평균을 대략적으로 요만큼이다라고 예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학교에 500명이 있는데 500명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00명을 다 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500명 중에 20명만 뽑아요. 그래서 키를 재요. 그랬더니 키의 평균이 170이 나온 거야. 그 17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 학교의 키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168부터 172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우리 이걸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건 100% 맞는 건 아니죠. 100% 맞겠어요? 20명을 뽑아가지고 키가 170, 평균이 170이 나왔는데 그럼 이 학교의 평균은 168부터 172까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조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린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 자유당 지지율,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지지율을 표시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몇 %부터 몇 %까지 신뢰도 몇 %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통계적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이지만 이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20%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9부터 21%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누가 대선에 나왔을 때 이게 이 정도 확률이 되면
대선에 떨어질 것이고 이 정도 확률이 되면 대선에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측이 밥 먹여줍니까? 이강인 밥 먹여주죠. 예측은 밥 먹여주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의 손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풍이 와요. 일본에서 태평양 저쪽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그래서 태풍이 우리 쪽으로 와요. 태풍이 우리 쪽으로 오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태풍이 대비를 안 하고 태풍이 왔을 때의 그 손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태풍이 비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어차피 비껴나갈 건데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내가 유리창에다 무언가를 발라놓을 거냐 안 발라놓을 거냐 노력을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올 때 이거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비껴갈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일기예보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해라.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를 줄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의 낭비, 노력의 낭비,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만 버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태풍이 올 것 같아서 내가 차를 세워놨는데 저 차를 옮겨 놓느냐 안 옮겨 놓느냐. 차가 만약에 쓸려 나가면 나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쓸려 나갈 걸 감안해서 조금 위쪽에다가 차를 대놨다면 쓸려 나가지 않은 거고 내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버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측이 밥 먹여준다. 네. 네.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였나요? 맞아요. 정확히 판단했어요. 네. 예측이 밥 먹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적 추정을 잘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안 상태에서 X바에 대한 어떤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은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에요? 어떤 게 더 많은 거를 대상으로 한 거야? 어떤 게 더 많은 거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표본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응? 그게 다른 점이 뭐냐고.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진짜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게 뭐 개소리 같은 개소리입니까? 표본 평균은 꺼낸 거 중에 꺼낸 거 뭐라고 꺼낸 것 중에 모르겠다고? 뭔 말이에요? 꺼낸 거 중에 꺼낸 거 JS 말해보세요.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다른 것인가? 강수진,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다른 것인가? 네? 뭘 몰라요. 그렇게 빨리 나와. 이강윤, 예?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다른 것인가? 표본 평균은 모집단에서 뽑은 거
저에서 대수가 나오는 거.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승훈. 또 모르겠다고 대답하겠죠.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야, 뭐가 다른 거야? 아무도 말 안 하면 10시 반까지 수업할 거야. 아, 이 방법이 있었구만. 계속 늘리면 되겠네. 대답 안 하면 늘릴 거야.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대답하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또 묻어가려고 하겠지.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꼭 집어서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으면 또 늘릴 거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알게 해주는 게 나의 임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는 이유. 일본의 합을 큰 집단의 크기로 나눈 그런 공격이니까. 표본 평균 그래 합 또 모집단의 크기로 나눈 표본 평균 평균하지 않아요. 그 표본 평균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는 뭐가 다른 거죠?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는 뭐가 다른 거죠? 표본의 개수는 표본 하나하나 몇 개씩 이루어져. 아니다, 그 크기인가? 이 두 가지 질문 대답 못하면 11시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이야! 아, 찾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찾으세요. 뭐, 핫스팟 틀어드릴게. 핫스팟 틀어줄게. 비밀번호는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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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이요. 민티스, 핫, 스팟.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만 10시 보내주겠습니다. 이야! 야! 이런 거야, 이거. 대답을 하는 사람만 10시에 보내준다. 그걸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일단 표본의 개수와 표본의 크기부터 얘기하세요. 표본, 네, 두 개 다 해야 돼요. 하나당 30분짜리예요. 하나씩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표본의 개수와 표본의 크기부터 하세요. 상. 표본은 이해로 중에 하나 그 크기고 있으면 그것도 네? 네, 틀렸어요.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는 자,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내 강의 듣고 있는 거야?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 좀.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네? 다시요. 아, 해보세요. 아, 그 수학 중독 거네요. 목소리가 수학 중독이네요. 표본의 크기는 표본에 포함되는 자기의 개수. 오, 좋아요.
표본의 이제 개수는 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개수. 진짜 너무 좀 그만해. 이게 나와 있는 거? 뭘까? 그럼 모집단의 자료가 8개고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다. 표본의 개수 몇 개입니까? 네. 9번의 크기, 5번의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 표본의 개수, 조사하기 위해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의 개수.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모집단에 총 8개가 있어요. 8개 자료가 있어. 그 중에서 3개를 뽑았어. 표본의 크기 얼마입니까? 표본의 크기 예. 3개를 뽑아요. 예. 모집단 8개 중에 3개를 뽑았다. 표본의 크기 얼마입니까? 3개를 뽑았어요. 예. 표본의 크기 3. 표본의 개수는? 표본의 개수요? 예. 그거는 56이요. 네, 들렸어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내가 못 줬잖아. 이해? 너 해. 해봐. 충분해. 저요. 일단 똑같아요. 진짜 말한 거. 자, 그러면 8개 중에 3개를 뽑았다. 크기 3. 크기 3. 그래서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 정답이에요. 그럼 표본 평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네? 표본 평균의 개수. 표본 평균의 개수요? 예. 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계속 8의 세제곱 아니에요? 예? 8의 세제곱 아니에요? 8의 세제곱 아니요가 아니고 대답은 8의 세제곱이요. 8의 세제곱이에요.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차이는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네, 표본 평균의 개수 8의 세제곱 맞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차이 말해보세요. 표본 평균은 그 뭐지? 만약에 1, 2, 3이 변장 그거고 자료라고 할게요. 자료. 1, 2, 3을 자료라고 지칭합시다. 1, 2, 3을 자료가 지칭했을 때 크기가 두 개인 걸 뽑으면 1, 그러니까 x 크기가 두 개인 거 뽑고 크기가 두 개인 거 각각을 x1, x2로 놓을 때 x1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이고 x2가 될 수 있는 거 1, 2, 3이 있어가지고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평균을 여기다 두고 이 두 개의 평균을 두고 이 평균이 이렇게 9개 나오는데 이게 표본 평균이고요. 그 9개를 다 더한 다음에 그로 나오는 게 표본 평균이에요. 어우, 잘했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자, 지금 두 사람 합격이고, 이정석. 자료가 12개 있어요. 4개를 뽑아.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 4. 이번에 개수. 12의 4. 표본 평균의 개수. 그건 평균의 개수. 자, 땡 다음. 자, 11 12 4제곱? 12 4제곱? 아니에요가 아니고 12 4제곱입니다 라고 해야지. 틀리면 저기 맨 마지막으로 갈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12의 4제곱 확실합니까? 땡동댕. 자, 참 다음. 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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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101개가 있어요. 모집단의 자료가 101개가 있어요. 5개를 뽑아. 표본의 크기와 표본의 개수는? 크기는 5, 개수는 101, 표본 평균의 개수는? 101,
그 100일의 5제곱. 김수진? 준비됐어요? 모집단의 자료가 20개예요. 2개 뽑을 거예요. 표본의 크기와 개수는? 개수 20의 제곱은 얼마예요? 생각하면 안 되지. 바로바로 나와야지 지금. 자, 지금 누구? 이정섭 남았죠? 자, 모집단에 17개의 자료가 있어요. 2개를 뽑을 거예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 네. 17개. 17의 제곱 얼마죠? 네, 땡. 자, 이거 한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289개, 마지막에 얘기했던 289개를 숫자를 세서 각각 표본 평균에다가 개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표본 평균들이. 이해되셨습니까? 표본이 289가 생길 거고 거기 각각의 평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재면 결국 모평균과 동일해진다는 것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7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모평균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17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 그리고 나서 모평균하고 비교해봐. 누가 차이가 덜 나겠어? 많이 뽑은 게 차이가 덜 나겠죠. 많이 뽑아서 평균을 낸 게 실제 평균에 많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평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주 효과적이구만. 응? 아주 효과적이야. 앞으로 자주 사용할게요. 괜찮네 이거. 자, 대표용 1번에 어려운 거 있어요? 1-2번이에요. 자, 1-2번. 자, 모평균이 2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기호로 웬만하면 쓸게요. 모분산이 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자, 그 표본의 합을 y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표본이 있는데, 자, 표본 평균이 있겠죠. 표본 평균. 그럼 그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은 이건 어떻게 구한 거지? 그 표본에 있는 놈들을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눈 거예요? 3으로 나눈 거예요. 즉 얘는 뭘로 나눈 거다? 표본의 합을 뭘로 나눈 거다? 3으로 나눈 거다예요. 근데 표본의 합을 y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y. y는 뭐라고 써야 돼요? 3x 바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3x 바. 자, 그러면 y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2y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2y는 3x 바니까 3x 바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3 곱하기 2x 바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예요? 60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vy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v 3x 바로 계산을 해야 되고, 자, 3이 곱해져 있는 v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3의 제곱의 vx를 바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의 제곱에다가 vx바인데 vx바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래 분산을 누구로 나눠라? 크기 3으로 나눠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약분해주면 얼마 나오겠어요? 3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96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웃음이 나오죠?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데,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에?
선생님 만약에 내일 학원 올 거죠? 내일 학원 올 거죠? 만약에 학원 왔는데 선생님이 안 보인다. 6시 25분이 됐는데 선생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딴 데로 간 거예요. 사라진 거야. 산속에 숨은 거야. 알겠죠? 자, 대표 2번. 2번에서 질문. 2번 질문. 설마 아직도 이산 확률 분포표를 보고 분산을 못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못 구하는 그런 호객님들은 없으시겠죠? 자, 3번. 대표 3번 질문. 3번의 질문. 없어요? 안 풀어봐서 질문이 없죠. 안 풀면 질문이 없어요. 이승훈. 질문이 없네? 안 풀었네? 자, 진지한. 풀어봐야 되겠네. 이 새끼들 그냥. 자, 결국 생각해보세요. 뭐야? 왜 침 뱉어? 자, 결국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모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고 싶다. 모분산을 알면 되는 겁니다. 모분산을. 자, 크기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가장 1차적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요 사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되, 요 부분에 좀 힘 좀 빡 주세요. 빡 주세요. 빡! 그래서, X바의 분포는 대략적으로 요런 분포를 갖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힘을 빡 주시면서 필기를 해주세요. 자, 정리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자, 대표 4번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정규분포 60,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 이거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대요. 자,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개수를 세본다면, 이 모집단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집단에 만약에 A개가 만약에 있다, A개의 자료가 있다, 16개를 뽑았다, 표본 평균의 개수 몇 개가 됩니까? A의 16제곱개. A의 16제곱개의 뭐가 생겨요? 표본 평균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A의 16제곱개의 표본 평균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표본 평균들이 생겨나는데 그 표본 평균들 중에서 X바라는 그 표본 평균이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65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확률을 구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개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표본 평균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것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모평균이 평균이면서 분산이 얼마예요? 예? 분산이 10의 제곱이죠. 근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예요?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예요? 16분의 100이죠. 16분의 100.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전혀 적응 못하고 있죠, 지금.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당연히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분산을 집어넣으면 16분의 100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4분의 25가 나옵니다. 4분의 25이기 때문에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은 자연스럽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죠. 60이 평균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60부터 65까지, 65까지를 계산하여라 라는 뜻 아닙니까? 평균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서 60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65는 어디로 가요? 65는 어디로 가요? 예? 2로 가죠. 빼면 5고요. 시그마로 나눠주면 2로 가겠죠? 2분의 5분의 5, 2 아닙니까? 2분의 5분의 5? 2예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죠? 2에 해당되는 거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죠? 0.477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0.4772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4-1번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대요. 그러면 그 X바는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느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얼마냐? 모평균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뭘로 나눈다? 16으로 나눈다. 그럼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40이고요.
4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0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얘 빼면 2가 나오고 1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이 부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0.4772니까 여기는 0.022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찾고자 하는 넓이는 0.022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표 유형 5번, 대표 유형 6번, 대표 유형 7번, 대표 유형 8번, 대표 유형 9번까지 나와 있는데 각각 변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확률을 찾는 거고 대표 유형 5번은 크기를 찾는 거고 대표 유형 7번은 이것도 확률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8번은 이것도 확률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형 9번은 K값 찾는 거고 대표형 9번은 개수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찾을 때도 있고 이 N값을 미지수로 주고 얘를 찾아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주고 이 값을 주고 반대로 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진이야 뭐 하는 거예요? 또 이상 그림 또 시작이 그냥 얘를 가릴 수도 있고 얘를 가릴 수도 있고 확률을 가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30분 추가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무슨 옆구리 찔러서 부처받는 거야. 야, 평소에 그게 김수진, 평소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까? 저 그래도 평소에 예? 평소에 지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